분양 미식회 원정희, 노명현, 최신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이제 서울의 주요 분양단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요새 서울에 분양이 너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계양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인천 계양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7월부터 시작되는 1차 사전 청약이 떠오릅니다. 뭐 너무 준비된 너무 네, 맞습니다. 네, 인천 계양하면 사전청약이 떠오르는데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인근에 사전청약 말고도 그 따끈따끈한 분양 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계양 1구역 재개발 단지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도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단지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총 2,371가구 대규모 단지에 일반 분양 물량도 812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을 하고요. 네, 노 기자가 현장에 한번 다녀와 봤잖아요. 네, 저도 여기 처음 가본 지역이라서 좀 낯설긴 했는데 사업장이 일단 굉장히 큽니다. 그 작전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전동 한 가운데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라서 그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던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또 계양 신도시 입지도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된 거라 뭐 여느 다른 택지지와 마찬가지로 뭐 사업 현장 안에 뭐 찬반 플랜카드도 좀 걸려 있고 아직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국토부가 6월 초에도 발표를 했지만 이제 토지 보상이 6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제 막 지구 계획을 지정 확정한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입주 시점 등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민간 분양과 비교를 하신다면 또 가격과 입지, 서울 접근성 등을 좀 꼼꼼히 따져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이제 재개발 단지여서 입지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계양 1구역을 재개발해서 짓는 아파트인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랑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에서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명현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걸어서 다닐 수 있어서 뭐 그야말로 역세권과 학세권을 모두 갖춘 입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전 청약지도 박촌역 인근이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네, 사전 청약지는 그렇게 박촌역과 맞닿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박촌역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아, 그럼 걸어서는 못 가나요? 아직까지는 이 일대가 농경지고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박촌역에서 걸어서 그 택지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도로망이 개선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택지 공사도 조성되기 전이라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택지 내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갈지는 확실히 알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대강의 입지만 보면 일단 두 지역 중 어디가 더 좋아 보이던가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서울 접근성을 보면 박촌역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도 차량으로 10여 분 정도면 벌말로 등을 이용해서 개화역 등 서울 강서구 초입을 한 10여 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또 서울 도심인 여의도까지는 차량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닿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정부가 벌말로 확장과 연계도로 신설 등 도로망 개선을 계획하고 있고, 또 SBRT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라서 3기 신도시인 만큼 도로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근데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도 이런 3기 신도시 교통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이제 작전동 일대 재개발 중심지이기도 해서 이미 주변 인프라가 조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학교나 학원뿐만 아니라 상권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이제 저는 약간 카페가 중요한데 뭐 이 스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제가 그 일대 전체로 돌아본 건 아니라서 스타벅스가 있는지는 못 봤는데요. 눈에 띄는 건 파스쿠치가 딱 들어왔습니다. 네. 파세권 사세권. 괜찮네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는 뭐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고 또 주변 도로 인프라까지 조성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전동 일대는 이미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라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은 이제 준공만 되면 들어가서
그래서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다 똑같은데 인프라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점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신도시는 이제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자이 계약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다 보니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영상에서도 이제 대략적인 분양가를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계양 신도시 인근의 박촌동 한화 꿈의 그림 평당가가 1,500만 원 중반선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기준으로 6월 초에 3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요. 사전 청약 분양가를 보통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대입해 보면 평당 한 1,080만 원에서 1,2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일 경우에 총 분양가가 2억 원 중후반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공공 분양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하지만 힐스테이트자의 계약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최종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긴 한데 현지 부동산에선 1,500 후반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분양가가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전용 59는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또 전용 84제곱미터는 5억 원 초중반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자이 계양에서 또 한 10분 정도 거리에 한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인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효성동 이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 분양권 실거래가가 평당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6월 초에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6억 4,5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이 단지 역시 당첨만 되면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어쨌든 사전 청약이든 일반 분양이든 이게 당첨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좀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힐스테이트자의 계약은 총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이 중에 일반 분양도 800가구가 넘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478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 53이 302가구 정도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160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전 청약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인데요. 1차 사전 청약을 통한 이제 계양 신도시에서는 총 1,05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이 중에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분양주택이 709가구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 비율이 15%에 불과한데요. 이를 감안하면 공공분양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106가구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급을 노려야 되는 이제 무주택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 100가구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이제 힐스테이트자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있긴 하지만 가점이 높은 무주택 중장년층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요. 현지에서도 60점에서 70점 정도의 고가점 청약 대기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 있긴 하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보다는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더 유리한 셈이 있는 거죠. 고가점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다 어디 나 빼고. 네. 그럼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힐스테이트자의 계약은 7월 중순 정도에 청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비슷한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는 2023년 본 청약을 거쳐서 일단 입주 목표는 2025년이긴 합니다. 힐스테이트자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게 국토부의 계획인 거잖아요. 얼마나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직 삽도 뜨기 전이라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과 이제 계양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먼저 공공분양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미래 하면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10년 후 이 지역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인프라도 이미 돼 있고 또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공공분양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가점만 된다면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년 후에 입주냐, 10년 후에 입주냐.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두 곳의 청약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분양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